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달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던 중국이 이달에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물 LPR을 3.5%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에는 기준금리가 따로 있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손대지 않고 있어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급준비율, 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7달 만에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1%포인트, 지급준비율은 0.5%포인트 내렸고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우리 돈 190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 달 대출 우대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준금리를 유지,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전망대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의 어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림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내림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중국의 경기 둔화, 침체 양상이 너무 계속해서 이제 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경기 둔화, 침체 양상을 갖다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어떤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도 통화 완화 정책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별무 효과, 그렇게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중국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칫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의 어떤 디플레이션 상황들, 네. 물가 하락세가 다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은, 올해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1월만 제외하고는 2월, 3월, 4월, 5월이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예. 1월에는 왜 그래도 플러스 한 0.5 정도가 됐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중국의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막 발표되잖아요, 신년에. 네. 이제 그 신년 효과 때문에 한 0.5% 정도가 오른 거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 보통 PPP 물가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거는 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림세예요. 딱 플러스를 기록한 달이 딱 9개. 오. 9개월 정도만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네.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어떤 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갖다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IMF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그 물가 전망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네. 올해 중국 물가가 0%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그래 200개 국가 중에서 이게 꼴찌예요, 꼴찌. 예.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중국에 들어간 게 25년 됐다라고. 네. 근데 스타벅스가 그 가격을 내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까지 이렇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고집이 세고 예. 자부심이 강한 이런 기업들까지 도저히 그 소비 둔화 압력을 못 이기고 가격 할인을 갖다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네. 중국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의 어떤 위험한 상황, 이걸 갖다가 방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원인은 제가 이 시간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고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 국민들의 그 자산 중에서 80%가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리는데 지갑을 열 리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소비 둔화가 사실은 그 지출 억제가 되면서 예. 그 디플레이션 상황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인 거고, 두 번째 이유를 갖다가 짚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굴기를 내세우면서 첨단 산업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가 그리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거친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몰빵을 했습니다. 네. 가령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로봇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기는 이제 사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사활을 걸고 이 분야를 갖다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실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네.
그러는 바람에 중국 정부라고 해서 이 돈이 무한정으로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한정된 자원인데 그 한정된 자원 대부분을 이쪽에 첨단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을 갖다 개선하는데 돈을 갖다 투하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첨단 전략 산업 자체가 고용 유발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아, 이게 중요하네요. 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쪽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아주 머리 좋은 그렇죠. 극히 그 전문적인 기술자 몇 명, 로봇도 전문가 역시 집단.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네. 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지. 네. 이 일반 그 노동집약적 어떤 제조업처럼 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는 바람에 청년 실업률이 사실은 이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4월, 5월 공이 한 15% 이상 아니면 15% 언저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이 정도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중국 정부가 통계를 갖다가 그 청년 실업률에 관한 통계를 갖다가 그 중단을 해버렸어요. 너무 실업률이 높여 나오니까. 그러다가 통계를 갖다가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새로 발표한 게 바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만 그 대학 졸업생이 얼마나 되냐면 한 1222만 명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이걸 갖다 받아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현재 이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실업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들인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를 갖다가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그 물가 하락세가 네. 짙어지고 있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중국 정부는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제 반전시켜야 되니까 부양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양책도 사실은 이제 별모 효과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자체가 역효과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가령 전기차 같은 경우들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의 어떤 구조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실업자들이 그렇죠. 쏟아져 나오겠죠. 네네. 또 협력업체들 타격받습니다. 예. 또 배터리 업체들 타격받죠. 네. 인공지능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 음성인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동차 회사한테 공급을 하잖아요. 인공지능 회사들도. 연쇄적인 타격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이 점점 공공한 처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네. 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18 쇼핑 축제 그 상반기에 그 중국 정부도 여기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지원도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이거로 인한 소비 부양 효과도 별무였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사람들이 가성비 소비만 조금 했을 뿐이지 네네. 명품, 그러니까 비싼 외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고급 어떤 소비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보석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매출이 뭐 신동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중국 정부의 그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한 방향으로 편향된 어떤 그 산업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되살리지 못하는 어떤 정책의 실패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을 갖다가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전문가들이 이런 대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보통 많이 합니다. 가령 이제 가계소득을 갖다가 직접 갖다가 좀 늘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 안전망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공 부분에서라도 사실은 그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네. 고용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현재로서 그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예. 어쨌든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네.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회복의 골든타임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원의 효과적인 이제 배분, 이제서야 이제 3월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에 좀 들어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문제는 단순하게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지갑을 닫으면 다른 나라들도 수출,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도 지금 대중국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네. 있는 거고, 사실은 2차 차이나 쇼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뭔 얘기냐면은
중국에서 팔지 못하니까 네. 그걸 해외로 쏟아낼 거라는 우려들. 이런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그 세계가 그 중국을 갖다가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전기차라든지 각종 이제 중국의 어떤 싼 상품들이 우리나라로 밀려들지 않을까. 네. 여기는 뭐 미국이 또 문을 닫고 있는 거니까 미국을 피해서 딴 나라로 가지 않을까. 네. 이걸 갖다가 보통 차이나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디플레이션 위협의 가능성 이것들이 사실은 중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중국 내에서도 지금 워낙에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범죄율도 급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좀 흉흉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 내의 어떤 사회적 숙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단기간 해결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이는군요.